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에이. 나초. 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42회. 저희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이 52주니까 좀 있으면 이제 52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CEO톡 42회 매주 월요일 하고 있죠. 오늘은 20대 창업해서 지금 이제 남성 패션 온라인 쇼핑몰 1위를 달리고 있는 먼남 박준성 CEO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게스트분 소개하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도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용지식을 큐레이션하는 날PD 구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4살이고요. 지금 동서울대학교에서 항공과에 재학 중인 강현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보면 이 나이 때는 항상 자기 나이를 밝히더라고요. 여기서 좀 더 가면 절대 나이를 안 밝히는데 최연소. 항상 나이를 밝혀 이런 나이 때는 부러워. 자, 나윤 씨 나이 한번 밝힐래요? 아니요, 전 나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을 사랑하고 패션을 디자인하고 싶은 CS 컨설턴트 남유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밝힐까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저자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박준성 대표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 대표님은 네. 나이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80년생. 야, 자신 있게 말하네. 그러면 이제 창업을 네. 20대 창업해서 창업을 언제 때 한 겁니까? 몇 살 때? 창업은 제가 2004년도에 2004년도? 네, 25살. 25살. 네. 그러면 강현배 씨보다 딱 한 살 더 많았을 때. 네네네. 그때 대학생이었습니까, 그러면? 그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학교 다닐 때니까. 네. 이 친구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네,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냥, 자, 먼저 그 먼남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네. 아는 분도 많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먼남 이게 회사가 어떤 걸 하는 건지, 네네. 남성 패션만 하는 건지, 뭐 여성 패션 하시는지, 네네. 그럼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회사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부건 FNC 주 회사고요. 이제 먼남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여성 브랜드 인블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PB 브랜드 또 여러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패션 회사입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되게 궁금한 게 이제 뭐 우리 여러 가지 알아보겠지만 대표님은 지금 뭐 패션도 보면 항상 이렇게 구글에서 제가 이미지 검색해보면 네네. 되게 멋진 그럼 옛날에 패션 모델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 예전에 평범한 그냥 대학생이었죠. 네. 근데 이제 평범한 워낙 대학생이었어요. 가락지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락지. 근데 이제 옷에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일반 다른 제 친구들보다는 좀 관심이 음. 있었고,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패션 잡지를 엄청 많이 본다거나 뭐 브랜드를 좋아해서 막 옷을 쫓아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럼 언제부터 패션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패션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갖게 됐죠.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옷 입는 거 좋아한 건 아니었고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옷에 관심이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나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뭐 예. 패션 모델들, 패션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하기는 전문가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있는 정도? 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04년도에 이제 카페를 네네. 처음 개설했죠. 네. 멋진 남자. 네네. 그 카페를 개설했는데 그 카페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왜 그런 카페를 운영하게 됐는지. 이쪽 보고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는 일단 그때 이제 항상 대학교 다니고 이제 복학을 하면서 이제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 갈림길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될 결심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템으로 패션을 잡은 거예요. 패션이 관심이 있어서 창업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패션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찾은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젊은이들도 사실 취업이냐 창업이냐 많이 네네. 고민들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취업을 안 하고 네. 왜 창업 쪽을 선택했습니까? 그 당시에 왜?
그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복학을 하고 이제 제 친구들이랑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1등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이 친구는 뭐 학점을 4.5점을 받고 네. 말도 안 되는 점수죠, 4.5점이면. 근데 이제 저는 아무리 해도 4.5점을 못 받겠더라고요. 몇 점 받았는데요? 4.0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복학해서 이제 학점 관리를 할 때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잘하는 게 뭘까? 굉장히 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보다 잘하려면 토익 점수도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가기는 흥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창업을 좀 하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뭐 애들 도서관 가니까 같이 도서관도 다녔고 토익 공부하니까 토익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취업난이다 뭐가 하는데 저 때도 그랬거든요. 10년 전 얘기지만. 네. 그래서 이제 선배들 보면서 이제 이력서를 어렵게 넣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합격을 하면 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2년, 3년 선배들이 취업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이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제 자신을 계속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남들보다는 옷에 관심은 있고 창업에 관심은 있는데 뭐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카페라는 출구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때 이제 온라인 몰들이 막 생길 때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온라인 패션몰을 해서는 이제 좀 경쟁력이 없다고 느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회원이나 이런 DB들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가 뭐 경영학과였습니까? 경제학과요. 경제학과? 네. 그래서 그랬나? 상당히 그래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셨네요. 이런 것들을. 근데 과는 사실 경제학과 들어가서 후회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마케팅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사실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진로를 고민하게 됐던 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디자인과도 써봤다가 마케팅도 써봤다가 이제 점수에 맞춰서 경제학과를 썼는데 사실은 그게 합격해서 이제 경제학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제가 원하던 그것도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통계학을 막 이렇게 그렇죠. 수학 많이 배우고 배우죠. 그래프를 계속 보는 수업이 되니까 사실 흥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래서 내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좀 과정을 겪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좀 많이 고심했어요. 네. 선배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네. 그 회사에도 가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포털 사이트 이런 거 많이 생겼었는데 제 아는 선배님이 다음에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이렇게 IT 하는 분들은 좀 자유스럽게 일을 하는구나. 나는 좀 그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은행을 많이 가는데 네. 이런 건 좀 안 맞겠다 이런 좀 공무원 이런 쪽은 안 맞고 네. 나는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님 처음 창업하실 때 누나한테 이제 돈을 빌려서 네네네. 창업했다 그러는데 저도 옛날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엄마한테 200만 원 빌려가지고 주식을 했다가 네. 까먹고 나서 저희 이제 네. 전역하면서 한 번도 돈을 안 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무래도 가족 돈이다 보니까 네. 압박감도 있고 이제 실패에 대한 이게 리스크가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은 그런 부담감 같은 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글쎄 그때 당시에 이제 부담이 되는 돈이면 돈인데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봉급이 그때 당시에 이제 초봉이니까 많지는 않았었는데 저는 사실 창업적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누나가 100만 원 좀 어렵고 70만 원을 이제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바로 온라인몰을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까? 그때 이제 다음 카페에서 이제 스토어를 개설하는데 한 달에 6만 원인가 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때 저도 이제 용돈을 받던 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라 누나가 뭐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카페는 2004년대에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실제 사업자 등록을 했던 것은 쇼핑몰을 오픈한 네네. 것은
그 2006년이죠. 네네. 2년의 갭이 있는데 그러면 왜 어떤 뭐 이유가 있나요? 그런 갭이 있는 이유가? 2004년도부터 6년도, 2004년도 거의 말이에요. 12월 달이라 2005년도에 시작한 게 맞는데 그때는 이제 계속 회원만 모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SNS에 뭐 정보를 올리는 것처럼 네. 그때 당시 이제 카페가 활성화됐을 텐데 그 카페에 이제 뭐 일반 연예인들 남자 옷들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입는 옷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듯이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특이한 거죠. 네. 애들은 막 제가 입었던 옷을 올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댓글 달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도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통에 되게 주안점을 두셨네요. 뭔가 판다는 것보다. 그쵸, 이제 이 게시판을 올리면 네. 댓글이 달리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입었던 옷에 대해서 애들이 얘기를 하고 음. 우리 그 회원들이 얘기를 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제 그 닉네임이 멋남이었어요. 아. 네. 아. 그래서 음. 저희가 그때 이름이 멋남 패션 카페였거든요. 네. 남자 패션 전문 카페 멋남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 닉네임 멋남이고 그렇게 이제 연예인 사진 올리고 제 사진 이제 셀카식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소통이 됐지만 그런 거 올리기 시작하면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수가 얼마까지 갔었나요, 그 카페? 제가 이제 그 쇼핑몰 창업하기 직전에는 이제 10만 명 정도. 10만 명. 네. 와. 그러면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한 시점을 네. 그 카페 오픈 시점이라고 네네네. 놓고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수입이 이렇게 발생했던 시점이 한 언제쯤일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은 쇼핑몰을 차리기 위해서 카페를 한 거예요. 음. 카페를 해서 뭐 커뮤니케이션만 늘리겠다는 아니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 DB를 인해서 이제 온라인몰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커뮤니티를 막 하다 보니까 10만 명의 회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원들이 그러면 멋남 네가 입는 옷을 직접 이렇게 팔아보면 좋겠다. 네. 입는 옷이 뭐니? 이런 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사실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일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브랜드 옷 이런 것도 아니었고 다 이제 동대문, 시장 옷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70만 원의 돈이 왜 필요했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티셔츠 두 품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10장씩. 네. 근데 그게 사실 5분 만에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70만 원이 140만 원이 돼서 이제 티셔츠를 4품목을 늘리고 그다음에 바지를 팔고 그렇게 시간이 쭉쭉 갔었어요. 그때는 제조를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디자인한 게 전혀 아니라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사서 판 거네요. 네. 잘 골라가지고 네. MD 역할을 한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면 그때 뭐 일하는 근무 시간이 하루 일정,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네네. 어쨌든 판매를 했으니까 보통 하루 일과가 어느 정도 일을 했어요? 그 카페를 위해서?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카페 시작하면서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주문은 이제 이메일을 받는 거예요. 네. 시스템이 없기 네. 때문에 아. 주문은 이메일을 받고 재고 관리는 제 머리로 하고 네. 그리고 고객 전화는 제가 핸드폰을 오픈해놨었기 예. 때문에 전화가 이제 계속 오죠. 네. 학생들은 이제 학교 가면서 아침에 전화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녁까지 전화가 오는데 그냥 24시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어느 정도나요? 몇 년?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네. 우리 직장 생활 한다 그러면 보통 하루 8시간 근무해 뭐 이런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해서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네. 그 자기 일을 하면서 하루에 정말 바치는 시간이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일했는지. 제가 이제 2004년도, 이제 5년도, 이제 2007년도까지 한 거의 3년 동안은 네. 친구들을 아예 안 만났어요. 아. 집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요. 시장만 다녔어요. 왜냐면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죠. 당시에 막 우차싸 이런 게 막 유행했었는데 친구들을 이제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TV도 못 보고 안 보고. 그쵸. 어. 그러니까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눈을 뜨면 이제 이메일 들어온 걸 다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을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웹 디자인을 하죠. 이제 디자인은 제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포토샵을 보면서 제가 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이제 고객 주문이 들어온 거는 배송을 하죠. 네. 그리고 저녁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전화 오면 이제 CS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주문 들어온 거는 시장 가서 네. 사입을 해오죠. 어.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이제 포장해야 되고 그런 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혀 개인 시간이 없었어요. 그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연애를 하거나 그런 시간 전혀 없었겠네요. 네, 뭐 아니 사실 연애는 뭐가 좀 있었던 거가 있었던 연애는 잠깐 것 같은데. 잠깐 해볼까?
망설임이 아니 있어. 그 와중에서도 야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연애를 아예 못했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아, 네네. 그 같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연애였어요. 아. 같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연애였고 아. 그 이제 뭐 일가가 사실은 완전 다 일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한 3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제가 이제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년 있다가 이제 조금 모아서 앞에 있는 빌라를 이제 아래 위로 빌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오면은 이제 다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말 그 당시로서는 네. 아주 좀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을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미리 준비해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셨고. 근데 지금도 어떤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네, 많단 네. 말이에요. 네. 우리 대표님이 다시 요즘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다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아이템으로 패션으로 똑같은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창업 작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되게 꼼꼼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몇 년 동안 카페를 해서 이제 회원 TV가 어느 정도 되면 이걸 토대로 이제 쇼핑몰을 차리고 이 이후에는 내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토대로 해서 내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작하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온라인 시장이 막 컸었던 때고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사실은 잘 맞물렸기 때문에 그 시장 크기가 커진 만큼 저도 같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창업을 한다면 창업한다면. 지금 역시 가진 돈은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제가 했던 일은 진입장벽이 전혀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왜냐면은 저처럼 잘 모르던 사람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은 약간 진입장벽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이제 진입장벽이라 하면 저희가 쓰는 홍보비라든가 광고비가 사실은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인해서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어떤 패션 아이템이라든가 혹은 뭐 사진, 옷, 이 아이템이 차별화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창업을 한다고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조금씩 저처럼 10년 전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사실 10년 전에 저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혹은 저랑 네. 비슷한 사람들, 1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이 있어야지 성공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독특한 아이템이거나 네. 아니면 2010년 전에는 그 카페라든지 그런 걸 네. 초기할 때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요즘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네. 뭐 소셜이라든지 지금은 또 다른 전쟁터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지만 네네. 지금은 사실 열심히 해서는 어렵고 네. 저희 같은 시장에서 잘해야 되는 시장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직 열려있지 않은 시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아이템들이 더 맞지 않을까 네네. 싶어요. 그러면 대표님의 회사 그 쇼핑몰 회사와 그 아까도 약간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다른 그 회사와 대표님의 회사와의 그 차별성이 만약에 있다면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운 좀 이렇게 괜찮은 모델이 생겼는데 저도 이제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하고 이제 한 브랜드를 오래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라는 게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정체의 시기가 왔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번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창업하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하면 잘하겠다. 아. 이 친구는 하면 힘들겠다. 그러니까 꼭 노래 잘하고 싶은 가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키울 수 있고 이 친구는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인블리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성 상의몰에 바로 올라왔어요. 1년 만에. 지금 이제 먼남보다 더 큰 규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잘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구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쌓여진 틀로. 네.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면 내가 이 틀을 제공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가 따왔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야 할 이제 북원의 방향은 저처럼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를 좀 잘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알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예전에는 모델도 했지만 나이는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패션계 이수만이 되시는 거네. 네, 이제 뭐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싶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인블리? 네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 갖고 한 어떤 분이 네네. 그분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분을 서포트해 준 겁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주로 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요? 아니면 직원을 채용한 겁니까, 그거를?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 먼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모델을 할 때는 네. 제가 모델부터 물건 사입부터 촬영 모든 걸 다 사실은 관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가 여성모를 2007년부터 계속 했었어요. 네. 왜냐면 패션의 꽃은 또 여성복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일정 부분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이 원인이 뭘까?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지 못하는구나. 왜냐면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네. 저는 사실 할 때 뭐 밤낮 안 가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만 그렇죠.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찾아오는 그 사장님들 네. 잘 안 되는 사장님들은 제가 조금만 소스를 주면 어. 매출이 막 30% 40%씩 오르는 거예요. 네네. 이것만 좀 바꿔보세요. 요건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어드바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인블리를 저희가 할 때는 사실 이 친구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어떤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제 여자친구 네. 였었는데 사실은 뭐 같이 일할 마음은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PT 모델도 사실 오래 했었고 그리고 제가 여성몰 하던 거를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물류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줬고 이 친구가 사실 모든 걸 다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이제 많이 놀랬죠. 네. 회사에서. 근데 우리가 그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보통 이 트렌드를 잘 예측해야 되잖아요. 이게 막 빨리빨리 변하는데 특히 이 온라인 쪽에서는 잘못 예측하거나 잘못 선택했을 때는 또 데미지가 있고 고객들로부터 좀 뒤처진다 이렇게 되면 또 어렵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선택하는 유행을 잘 꿰뚫어보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특징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션도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데다가 저희가 사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온라인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좀 많이 다른데 급변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렇죠. PC로 이제 구매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 시대로 확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매출이 이제 저희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관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 여유가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선택은 직접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파트가 있나요? 하는 어떤 그 제품 트렌드를 네네. 패션에 대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뭐 저희가 이제 MD들도 다 있죠. 네. 하지만 이제 큰 줄기는 사실은 제가 아직은 다 봐주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해 오시면서 네네. 이제 가장 큰 도전이 어떻게 보면 창업이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창업 말고 또 이제 자신한테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일인지.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창업하면 10년이 지나면서 네. 사실 지금 저희는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도전을 하는 거다 우리는. 왜냐면 10년 동안은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일을 엄청 성공을 시켜서 회사의 매출액을 키워서 그런 목표가 사실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일을 사실 되게 오래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주변에 이제 경쟁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지금도 뭐 계속 바뀌고는 그래요? 있지만 10년 전에 이제 저랑 경쟁했던 업체들 7년 전, 8년 전, 5년 전, 2년 전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워낙 빨리 급변하다 보니까 빨리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빨리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었어요. 네.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나는. 일을 좋아해서 그런 겁니까?
좋아하기도 하고.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제가 사실 이루고 가지고 있는 게 이거다 보니까 네. 이걸 일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었어요. 아. 저는 유지하고 싶고.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10년은 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회사에 있는 조직원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좀 성장하는 거 보고 싶다. 저는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뭐 처음 입사한 직원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좀 나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좀 아.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도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창업 모델들을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 회사의 어떤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제2의 박준성이나 제3의 박준성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럼 그게 대표님의 목표고 그 비전인가요 혹시? 최종 아 제2의 박준성. 최종 꿈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최종 꿈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은 제가 이제 저와 같은 친구들을 우리 회사의 사람들도 만들고 싶고 또 이런 먼남 인불 이런 브랜드들을 또 여러 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를 이제 만든다면 네네. 결국 그거의 주역이 될 사람들을 또 뭔가 자기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게 될 만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시나요?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해주는 거죠. 저희 창업을 회사에서. 그 사람도 지분이 있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러면 그 자기가 일군 아이템에 대한 그분도 그러면 어떤 지분 같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어떤 소사장 개념인 것 같아요. 아. 저희 이제 소사장 이익 공유제, 이익도 공유하고요.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이제 하고 저희는 이제 홍보나 이런 거를 이제 홍보비가 투자니까 그런 걸 이제 저희 다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이제 사장의 마인드. 네. 그 친구 망하면 자기도 그 친구도 까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까질 게 없죠. 그죠? 그 친구 네. 없죠. 지금 참 좋은 거네요. 그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 되게 잘하는 가수가 있는데 저희가 네. 잘 발굴을 해서 네. 이 친구가 큰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저희 회사도 좋은 거고 네. 이 친구도 성공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꼭뭐 회사가 아니더라도 네네. 뭐 되게 뭐 유무형의 어떤 뭐 계열사 비슷하게 네네. 하나의 파트너사들이 쫙 생기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그 네. 법인 아닐지라도 네네. 소사업체처럼 쫙 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제2, 제3의 박준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분들에게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뭔가요? 어떤 면이 보여야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괜찮다고. 사실 이 뭐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의 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패션 센스도 타고나야 되지만 딴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3년 동안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창업하셔서 이제 많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그 과정이 와요. 이제 쇼핑몰을 차리시면 왜냐면 시장은 밤에 문을 열거든요. 네. 이제 오후 8시에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낮에도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시장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이게 한 3개월 되고 6개월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을 극복하느냐 안 극복하느냐 이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있냐? 네. 그러면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좀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좀 중점인 것 같아요. 아까 대표님께서 패션 센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2014년도에 항상 그 패션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하니까 이제 이번 이제 봄 가고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그런 패션 팁, 이제 남성분들 지금 남성 분들의 그 패션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여름에 이제 데뷔를 해서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우리 이제 남성들 팁이라고 하면 꼭 얘기해 줄 건 자기한테 좀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외국이라든가 이제 뭐 패션을 트렌드를 빨리 하는 뭐 이태리라든가 뭐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자기 옷에 딱 맞는 핏에 맞는 옷을 입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옷을 좀 크게 입는 편이고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컬러를 좀 이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컬러를 많이 안 가져가. 네네네. 오늘 컬러를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화려한 컬러가 아니고요. 아 저예요? 네네. 그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남성복 먼남 이제 시작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옷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매니아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쭉 왔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일본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했어서 니폰 스타일이라 이래가지고 뭐 레이어드 스타일 뭐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는데 저희는 좀 되게 심플하게 갔어요. 네. 심플하지만 자기한테 딱 맞는 거. 아.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거나 뭐 그런 옷들은 네. 좀 자제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관객 중에서 네. 이분 좀 옷 참 잘 입었다. 네. 어떤 분 있습니까? 없으면 없는 거고 뭐. 갑자기 고개를 네. 숙이는 분이 계시네. 누구이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뭐 네. 누구 어떤 분? 저는 여기 앞에 어디요? 계신 분. 여기 까만 가디건 입고 계셔요. 여기요? 네. 어떤 면에서 저번에 어떤 면에서? 그냥 깔끔하게 입으셨는데 이제 네. 양말에 딱 포인트를. 아 양말. 네. 양말. 네. 네네네. 아 양말도 중요하군요 패션에서. 그게 저희는 예전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어요. 네. 옷은 되게 심플하게 입고 음. 양말로만 포인트를 주자. 아. 근데 사실 그게 좀 잘 먹혔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회사 운영하시다가 이제 화재가 난 적이 있다고 네네. 들었는데 이제 그때 대표님을 이제 믿고 따라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 직원들은 대표님의 무엇을 보고 이제 그렇게 끝까지 믿고 같이 해줬는지. 글쎄요, 그때 이제 저희가 2007년도 말이네요. 그때 이제 첫 사무실을 얻고 이제 저희가 빌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사무실 올 때 굉장히 큰 욕심이 생겨서 사무실에 엄청 인테리어도 하고 막 홈바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무실을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밤을 새면서 일을 할 때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밤을 새다가 잠깐 이제 집에 이제 샤워하러 간 사이에 이제 화재가 났었는데 사무실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화재가 나고 저희 그때 당시에 직원이 한 10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불나면 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하고 뭐 70만 원을 갖고 시작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제 70만 원, 140만 원, 280만 원, 560만 원 막 이렇게 늘었었어 사실은. 야.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나이가 어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돈 버는 게 쉽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에 뭐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음. 그럼 막 자신감에 찼을 때예요. 근데 사실 그때 불이 나고 막 사실 그때 일어났던 거 뭐 일어났던 걸 해봐야 그때 당시 창업한 돈으로 이제 사무실도 얻고 네네. 컴퓨터도 사고 음. 사실 그게 다 이제 돈인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제가 안쓰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같이 밤새고 맨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뭉쳤어요. 아 오히려 뭉치는 계획이 네. 됐군요. 불이 나서. 잘하자. 그래서 그때 한 2-3달 동안 사무실에서 그 직기들 다 정리하고 화재 난 거 정리하고 저희가 막 페인트 칠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막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전우회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 네, 네.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실 그 매출이 그때 당시에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 직원들이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있던 직원들은 한 그 10명 중에 한 2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그 70만 원 시작해가지고요. 네네. 아까 계속 거의 뭐 따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한 번도 차입을 한다든지 돈을 빌리거나 그런 적이 그 이후로는 네. 그냥 그동안 그 종잣돈 갖고 계속 쭉 가신 겁니까? 계속 가다가 네. 저희가 11년도에 이제 그 사옥을 얻으면서 이제 좀 부채가 생겼어요. 아, 네. 네. 아 그러면 자체 그 사옥을 장만을 하시면서는 네. 이제 차입을 하신 그때 건가요? 처음으로 차입을 했죠. 아, 그러니까 투자를 받지는 않고. 네네네. 네. 대표님 보면 그 제가 인터뷰 내용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군 생활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네.
대표님이 선임한테는 이쁜 후임이었는지 네. 후임들한테는 어떤 선임이었는지 네. 그런 거 좀 듣고 싶네요. 군 생활을 제가 좀 특이하게 했다면 특이하게 하고 편하게 했다면 좀 편하게 엄청 편하게 한 스타일인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전차병 조종수로 입대를 했어요.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군대가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컴퓨터랑도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랑 친해진 계기가 군대에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병을 탈 때 그 소위 행정병이잖아요. 그 이제 행정병 이제 그 선임이 후임을 물색을 하면서 저를 이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타자를 이제 몇 타 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편해 보이잖아요, 행정병이. 그래서 한 400타 친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독수리 탑법 네. 군대 갔을 때.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500타, 600타 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행정병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뭐 작전병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임들이 다 나가는데 그 보직을 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한 3보직을 했어요. 네. 작전도 하고 서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이런 것에서 다 하면서 컴퓨터랑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소대장님이랑 이제 높으신 간부들분들하고 친해지면서 군 생활을 좀 그렇게 좀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즈가 밀리터리 슈즈. 네. 군 얘기하니까 내 신발에 네. 슈즈가 밀리터리 슈즈라서. 네. 지금 그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이제 지금 1차로 잡고 계신 게 2015년까지 한 1,000억 대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아직은 갭이 좀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뭐 계획되어 있는 어떤 그 경영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일단 그 여성 쪽으로 이제 인블리 같은 쇼핑몰 한 2개 정도 더 오픈을 할 예정에 있어요.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이렇게 네.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먼남 인블리 이런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크게 매출이 성장하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쪽 이제 중국이랑 일본 쪽에서 이제 저희가 한 하반기쯤 이제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 쪽에도 운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직구가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제 저희 쪽으로 역직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네. 한류가 좀 유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SNS나 뭐 그런 걸로 막 홍보를 해도 해외 쪽에서 이제 팬들이 많이 생기고 이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역직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이제 하반기 쪽에는 이제 그 알리바바나 아마존 쪽에도 저희 콘텐츠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직접 쇼핑몰 만드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나 아마존에 입점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먼남이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아주 멋진 말이에요. 네네. 단어도 네. 먼남 아주 딱 떨어지는데 일본이나 네. 중국 가면 저게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먼남을. 영문으로 포기를 하죠. 영문을 뭐예요, 저게? MUTNAM인데 먼남, MUTNAM. 그 뭐 무트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영문 포기니까 이제 뭐 다 통용이 되고 있고요. 먼남은 지금 중국에서도 뭐 타오바오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전에 그 온라인 그러니까 패션 쇼핑몰 온라인 쪽에 하시는 대표님들의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온라인 가지고만은 좀 힘들고 오프라인 매장들을 네. 같이 이제 오픈해 나갈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네. 분도 계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먼남은 오프라인 매장을 한 3년 전에 좀 시작을 했었어요. 크게 시작을 그래요? 했었는데 사실 조금 판단 착오였는지 큰 성공 모델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토대로 저희가 올해 인블리는 오픈을 했어요. 이제 2군데 정도. 네. 이제 롯데백화점이랑 해서 백화점에 입점을 했는데요. 아, 오프라인 쪽에 저희가 이제 필요를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제작 상품이 좀 많아지니까 이걸 이제 유통하기 위한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온라인몰 쪽에서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을 하려니까 유통망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자사몰도 필요한 거고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입점물에도 입점이 되어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유통망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프라인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온라인을 그동안 쭉 해왔던 거하고 네. 오프라인 유통망하고는 좀 많이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오프라인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회사에 많이 있나요? 어떻게 그런 쪽에 경험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이제 백화점 쪽에서 원하는 것도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그런 좀 틀에 박힌 것보다는 저희처럼 아. 이렇게 좀 새로운 걸 많이 원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게 사실 오프라인에서 잘 될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픈했을 때 사실 매출이 굉장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일반 내셔널 브랜드들보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굉장히 빨라요. 뭐 물건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형 SPA인 거죠. 네. 물건을 계속 바꿀 수 있고 네. 저희 브랜드들도 갖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내셔널 브랜드는 한 기획을 1년 전, 2년 전에 기획을 해서 이제 그 상품을 이제 DP를 해서 파는 방식인데 저희는 사실 매장에서 반응이 없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때문에 백화점에서 신선해하고 사실 좀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 SPA 한국형 SPA라고 네.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SPA는 지금 일본계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언젠가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SPA가 일본계 SPA를 누르고 네. 글로벌하게 진출을 하는 날이 그런 날이 오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쪽에 일본계 그런 SPA의 강점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걸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 백화점에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고 사실 2,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백화점 입점은 꿈도 못 꿨어요. 사실 내셔널 브랜드를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신상을 매일 10품목에서 30품목까지 신상들을 올려요. 매일? 매일. 와. 매일매일 신상이 올라가는 구조고 이 신상이 반응이 없으면 바로 이제 아. 내리고 네. 반응 있는 신상들만 있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익숙하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내셔널 브랜드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기획을 해서 먼저 가다 보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익숙하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 익숙한 거를 저희는 이제 매일매일 바꾸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백화점에도 신기한 거예요. 매출이 나오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쪽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저희가 어떤 SPA적으로 인해서 어떤 트렌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라나 H는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를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사실 동대문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동대문에서 신상들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구조죠. 아. 근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거를 잘 선택하는 MD의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MD적인 구성을 보여줘서 어떤 유통망을 형성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외 쪽에서 보이는 거는 사실 한류죠. 사실은 아직은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연예인들이 저희도 실질적으로 한국 연예인들한테 협찬을 하지만 네. 그럼 한국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옷이 어떤 거지? 한국 스타일이 어떤 거지? 사실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뭔가 브랜드화 되겠네요. 브랜드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걸 패션 이제 자체 브랜드화. 신청을 브랜드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자주 이제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재고에 대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 팔리면 뭐 내린다 하더라도 이런 재고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 같은 게 뭐 특별히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마진을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나 막 그러지는 못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이제 뭐 사입을 하거나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작은 소량으로 다 품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저희 유통망에서 다 소진할 수 있을 정도. 네. 그리고 그거를 하면 뭐 리오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거의 저희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잘 나갈 것 같다 하니까 요 정도 물량이 아니라 이만큼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요만큼을 만들었는데 다 소진이 돼서 그 다음 2차 물량을 또 발주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정해놓은 수량만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한 5, 6년 했는데 처음에 생산하면서 그런 생산 관리나 어떤 디자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시행착오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온라인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생산을 하니까 저희가 뭐 생산한 데에서 뭐 어떤 내셔널 브랜드 10,000장, 20,000장 이렇게 큰 생산량을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해서는 뭐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는 방향이고 저희는 이 품목을 판매를 하면서 뭐 판매돼서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나더라도 그 품목을 오래 끌고 가지 않고 이제 다른 신상들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재고 부담을 없이 회전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런 이제 하루에 10개에서 아까 30개 네네. 신상을 계속해서 네네. 한다면 그거를 다 자체 기획도 있지만 좋은 걸 또 소싱도 네네네.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체제 네네. 그런 능력은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돼 있길래 그게 그 하루에 10개씩 계속해서 신상을 발굴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저희가 생산을 하더라도 사실 네. 뭐 샘플을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샘플이 나오고 뭐 저희가 그 수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장, 200장 뽑는 건 2, 3일 내에 다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생산해서 판매되는 구조는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시장 사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시장 한 10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처들이 이렇게 다 아. 정해져 있죠. 네네.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물건이 들어와서 이거를 빨리빨리 회전을 하고 안 나가는 거 뭐 이 친구들이 다시 가져간다는 뭐 이런 거는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럼 먼남이 지금 되게 많이 그 새로운 또 쇼핑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런데 그 먼남만의 어떤 경쟁력은 뭡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신상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면 가격이 싸다 아니면 품질이 좋다 뭔가요 먼남만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저희는 일단 자체 PB 브랜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PB 브랜드를 하면 저희가 다 생산을 해서 이제 QC까지 다 보는 상품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품목들에 한해서 좀 품질이 좀 보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문자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남이 앞으로 나갈 방향은 정말 유통망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신진 브랜드라든가 혹은 신진 디자이너 그런 그 이제 인디 브랜드 저희 이제 인디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브랜드를 올라가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브랜드를 많이 하는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해외 쪽에는 이런 편집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 네. 근데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디자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에서는 정말 적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좀 발굴해서 좀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으로 역할을 좀 하고 하나의 있어요. 뭔가 플랫폼처럼 네네. 저희가 이제 PB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음. 밀어서 이제 이걸 성장시키듯이 이제 그 친구들도 좀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좀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뭔가 그러려면 이제 일반적인 대기업도 네. 대기업도 중소기업을 많이 하지만 대기업은 그 어떤 그 거래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게 좀 불공평하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부건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되게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떠세요? 나중에 부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면 네네네. 지금은 이제 이렇지만 되게 또 대기업처럼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아직 대기업 마인드는 못해가지고 네. 저도 사실 이게 혼자서 이렇게 어렵게 한 그 과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수익을 내서 이 친구들도 그 브랜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제가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하는 어떤 플랫폼. 그럼 저희 고객들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의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왜 7년 전 경쟁자가 다르고 뭐 6년 전, 5년 전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반짝하는 사람들도 업체들도 있지만은 뭐 사라지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라고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계기가 있었어요. 뭐 그때 잘못 판단했으면 안 됐을 그런 계기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흔히 말하는 스탁 제품을 팔았어요. 그 해외에서 나온 스탁들, 브랜드 스탁이라고 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좀 위험한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미유통 브랜드다 보니까 일본 브랜드들, 이제 한국에서 유통되지 않는 미유통 브랜드를 제가 이제 유통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잘 됐었어요. 제 경쟁자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 한계가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품들이 되게 소량이고 20장, 10장밖에 안 들어오고 어쩔 때는 하자도 있지만 하자를 제가 안아야 되는 부분들. 팔통이 막 이렇게 큰 것도 팔고 이랬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그런 한정 제품이라고 막 사고 이랬어요. 그때 시장에서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시장 제품도 팔아야 되겠다. 근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반대도 했었죠. 왜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 시장 거 있으면 이 브랜드 다 죽는다. 근데 앞으로 이 시장이 좀 퇴화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주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그 거래처 분이 굉장히 큰 분이셨는데 입김이 컸어요. 근데 네가 만약 시장 제품 섞으면 이거 안 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했어요. 네. 그 시장 제품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탈바꿈을 해서 이제 그렇게 브랜드를 이제 그 시장 제품을 섞으면서 사입 베이스로 간 거고 네.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것만 믿다가 다 없어진 거죠. 아. 이제 빨리 그 체제를 네. 변화를 못했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시장 사입을 이제 계속 가면서 이제 경쟁자들이 생겼지만 저희는 그래서 그때 당시 디자이너를 제가 5명, 6명 주면서 저희가 PB 개발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저희가 또 좀 올라오는 계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판단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사업을 네.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패션도 마찬가지라서 그게 판단을 빨리 하지 못하면 도태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평소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자기 관리는 어떤. 네, 뭐 운동도 하시고, 뭐 네. 데이트도 하시고, 뭐 이런 시간은 다 있으신지. 네. 네. 실질적으로 제가 뭐 골프를 치자 뭐 네. 이러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못했어요. 음. 사실은 그 시간이 좀 아까워요. 아직은 저한테는. 음. 물론 이 하면서 인맥도 쌓고 이런 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경영자로서 그런 인맥들을 쌓으면서 이런 저희 네트워크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 이렇게 성장시키는 게 더 큰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제가 막 이런 취미는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랑. 대표님이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시작하셔서 이제 대표님 지날 때 이제 나이가 대표님보다 많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처세술은 이제 어떻게? 이제 20대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네. 왜냐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나이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 내에서 경력자는 저다 보니까 제일 큰 경력자. 네. 제가 창업을 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큰 경력자를 모셔와서 제가 그분한테 뭐 서포트를 받겠다 이런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었고 그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 전혀 어려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직원 구성원 중에서 그 디자이너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아마 패션 디자인 네.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패션 디자이너 어떤 식으로 이제 잘 발굴하시고 네. 어떤 식으로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뭔가 그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해야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는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네. 어떤 그 패션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특이한 상품을 만들어서 사실 이거는 저희랑 좀 안 맞고요. 아 트렌드를 잘 보는 사람들이 저희는 많군요. 사실 어떤 브랜드라기보다는 저희는 유통업이에요. 네네네. 오케이. 저희는 어떤 생산 디자이너가 생산 디자이너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던지거나 혹은 MD들이 던져주고 그걸 빨리빨리 해서 생산을 해서 혹은 원가를 절감하고 사실 이런 디자이너가 저희한테 맞고 아 네. 어떤 트렌드를 빨리빨리 분석해서 디자인을 하는 건 사실 아이씨. 해당 안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 약간 뭐 패션뿐만 아니라요. 네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 트렌드를 잘 읽는 목록에 큰 사업의 성과가 다 달라지는데 이 대표님만의 어떤 트렌드를 뭐 읽는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팁 같은 거. 네네. 자, 우리가 트렌드를 읽으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여기 모두 다 궁금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팁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옷을 판매하는 게 제가 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먼남이 브랜드로 가야 하느냐, 유통업으로 가야 하느냐. 사실 그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유통업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한 3년 전에 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트렌드라고 하면 네. 이제 모바일로에 대한 변화죠. 지금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구매 금액이 PC 쪽은 거의 이제 떨어지는 추세고 모바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모바일을 어떻게 빨리 잡느냐. 모바일이 빨리빨리 변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독립적으로 다 개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을 어떻게 좀 선점을 해야 할까. 그래서 그 쇼핑을 좀 편하게 할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모바일 쪽 막 개발되고 있는 막 빨리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트렌드 읽기 위해서 잡지, SNS 그리고 모든 소셜은 다 저한테 푸시가 와요. 네. 그래서 SNS 일단 국내에 있는 건 다 보고요. 잡지도 웬만한 잡지는 다 보고. 그래서 뭐 뉴스는 일단 뭐 포탈의 뉴스들은 다 보거든요. 그래서 딴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봐요. 네, 어떤 네. 정보든지 제가 다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도 잠깐 나왔는데 모바일 시장을 잡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준비하시는 것들이나 됐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저희는 지금 1차원적으로 지금 PC에서 보이는 걸 모바일을 굉장히 어떻게 편하게 보여줄까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큰 화면에 익숙해져 있고 네. 그거를 작은 화면에서 보여주려고 보다가 사실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걸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지금 수준은 사실은 PC에 있는 수준을 모바일로 축소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더 피드백 빨리 주고 적은 상품으로 빨리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 그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IT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PC에 있는 것을 모바일로 하려면 그것도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인재들을 아까 이수만처럼 발굴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인재들을 꼭 뭐 패션계가 아니라 네네. 이제 IT에도 되게 좋은 인재들이 많거든요. 네. 벤처들. 그래서 친구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아예 걔네들한테 야 너희 아예 모바일 쪽으로 너희 거 한번 만들어봐 한번. 네네네. 이거 상관없이 한번 뭔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 네네. 이거를 이 PC로 되 있는 것을 모바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되게 한계가 많을 거거든요. 그쵸, 나중에 네. 봤을 때. 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 네네, 과제죠. 그렇죠. 사실 그 저희가 온라인 뭐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온라인 기반 어떤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멀리 있어요. 네네. 왜냐면 쇼핑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고 저는 사실 물건을 사입해서 MD 구성이 더 중요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시작이에요. 사실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독립 솔루션 이제 개발을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더 네. 해서 들어가야죠. 그러면 뭐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렸던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중요한 결정 이게 아마 그 유통이냐 뭐 이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거였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먼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끝까지 갈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친구를 발굴을 해서 이제 저처럼 일을 할 수 네네.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저희 부건의 어떤 큰 성장 모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먼남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0억 하고 있으면 이런 100억짜리 회사를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대표님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보면 대학생 때부터 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그 본인의 정체성, 네네. 회사의 정체성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진짜 심각하게 아주 그냥 정말 고민을 정말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게 되게 대표님만의 강점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본인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민한다는 거. 아주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할 때 뭐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데 가치를 더 두십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사실 저희 같이 하는 직원들도 좀 행복해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제가 하는 일에 흥미가 없는데 억지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라는 게 아무리 재밌어도 재미라는 거는 반감이 되는데 경제학에서도 가장 처음 배우는 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효용이라는 게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습관이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재미를 느끼고 키워주고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서포트해주는 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조직에서 기업체들에서 고민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직원들에게 뭐 주인 의식을 네네. 갖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자기 일처럼 알아서. 근데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네네네. 직접 사업을 하시니까 뭐 하루에 뭐 18시간, 20시간씩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직장 들어가서는 아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어. 뭐 혹은 내가 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직원들에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한다 치고 자기 사업자 할 수 있게끔. 그러나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네. 뭐 좀 신경 써주는 부분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70만 원을 시작해서 이렇게 매출을 일으켰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조직, 인간. 제가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배들한테도 그런 조언을 얻어보기도 했고.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을 한번 다 교육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강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셔서 굉장히 대표님 복을 받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모자라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든다. 왜냐면 혼자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무리 잘해도 성에 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팀장들이나 구성원들은 이제 그분은 이제 다른 중소기업이나 어떤 대기업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개별 면담도 하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50% 부정적인 사람, 50% 긍정적인 사람이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90% 이상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관찰자로서의 경영자는 아니에요.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안 되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저도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친구들이 아마 그런 걸 좀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인복이 많으신가 봐요. 인복이 많으셔서. 네, 뭐 그렇게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이트 보면 막 공개 채용 같은 것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때 면접 시 대표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나요? 그 채용. 뭐 팀장급들은 제가 보고요. 사실 저희 팀원들은 저희 팀장들이 면접을 보죠. 인복이면 네네. 여자복도 많이 있어요? 여자분. 네, 여자복.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인블리가. 그분이 그 포장 같이 하시던 네? 그 처음에 저 카페 하면서 아, 그건 아닌데. 그거 아주 1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30대가 이제 조금 네. 이제 중반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직 미혼이시고 하시니까 결혼 계획은 아직 없으신지. 결혼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난 친구도 있고 결혼해야 되죠. 실망하신 표정이. 자, 그러면 이제 34분인데 이제 Q&A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 뭘 갖고 오신 거죠? 저는 뭔가요? 이거는? 그 회사에서 이제 질문한테 네. 드리라고 이제 뭘 갖고 오신 겁니까? 오늘 경품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앞으로 좀 예, 한번 가보죠. 보여주시죠. 어떤 옷인지.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네네. 보여주시.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든 네. 브랜드인데요. 한번 좀 알려줘서 어떤 건지. 네. 제가 이제 직접 런칭한 브랜드 네, 티셔츠예요. 스위브라고. 네. 네. 이 티셔츠들을 아, 가져왔습니다. 네. 반팔 티셨습니까? 반팔입니다. 반팔. 네. 좋겠다 바로 입을 수 여름에. 있는 반팔. 바로 입을 수 있는. 네. 뭐 이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1983? 저희가 이제 이거 브랜드를 만들 때 이제 그 스위스를 모토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산 정상 그런 높이. 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기네요. 자, 오늘 그 질문 잘한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뭐 바로 이제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마이크. 준비됐어요. 질문하세요.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사람
그 회사가 그 전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사장님이 좋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네네. 좋으면은 저번에 세이펜에서 그 CEO 분께서 그 회사를 다니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회사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좋다. 그래서 만약에 구직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우리 회사로 와라. 그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그 이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이제 와우 부건 FNC라고 그 한번 뭐 들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좀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는 분위기예요. 이제 구성원들도 다 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저 그런 걸 느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희는 그런 재미를 가지고 서로 막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이 친구가 힘들면 저희는 좀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연봉이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저희도 얼마 전에 연봉 협상이 끝났지만 네. 뭐 저희는 뭐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커갈 거고 비전은 없다. 그런 비전을 이제 제가 제시해 주는 게 제 임무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한 만큼 줍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겠다는 건 하면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성과를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깝지 않게 퍼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또 대답이 질문.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다음 온라인에서 그 이건웅 씨가 질문하셨는데요. 참, 저 궁금한 게 부건 FNC잖아요. 네네네. 의미가 뭐예요? 부건 FNC 의미가? 부건 FNC. 네, 부건. 네. 그 건설회사 같아. 그러니까요. 그게 참 민망한 건데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정해 오신 거예요. 오. 아들아,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오. 준성이라는 이름이 안 될 것 같아. 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박부건으로 바꾸시려고 하더라고요. 박부건.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뭐 어렵게 해오신 이름인데 야. 어머니 제가 처음에 안 한다고 했어요. 아, 네. 이름 바꾸기 싫다고. 어머니가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굉장히 절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법인으로 등록할 때라 그래서 저희 부건이 됐습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부건을 네. 했구나.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FNC는 뭐예요? FNC는 이제 패션 앤 컬처. 패션 컬처. 좋다 그것도. 네. 자, 그다음에 이건웅 씨께서 부건 FNC는 앞으로 어디까지 달려갈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저희 회사. 네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최종 목적지는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뭐 단기적인 목표는 저희 가지고 있는 먼남이나 인블리 같은 브랜드를 최소한 5개 이상 해서 1,000억대 매출을 일단 1차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해외 글로벌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다음에 대중 브랜드 이외에 명품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명품 브랜드를 론칭할 구상이신지? 명품 브랜드. 저희가 만약에 큰 회사가 됐을 때는 아마 명품 브랜드 런칭하겠다기보다는 명품 브랜드를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뭐 상권을 가지고 오겠죠. 네. 네. 저희가 직접 생산해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이제 유통하고 소싱하고.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연호했어요. 마이크 좀. 네. 하세요. 네. 마이크 진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쇼핑몰 창업을 이제 다음 주쯤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대표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1인으로 혼자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지금 이제 서서히 다 완성이 된 단계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분 체력은 있어 보이네. 체력은 있어 보인다고. 네. 체력. 좀 예비군 갔다가 바로 온다고. 예. 네. 제가 대충 대표님을 존경해 왔고 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네네.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근데 그 한번 전부 다 불탔을 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불탔을 때 이제 그때 거래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반대로 저도 이제 맨날 시장에 나가는 입장인데 거기 동대문 시장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걸 하나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또 다른 탑 랭커 쇼핑몰들 있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 그쪽 쇼핑몰의 CEO들이랑도
관계를 맺고 계신지도 네네네.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예요. 하루 일과 네.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네. 두 개만.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불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못 들은 거. 네. 네. 불탄 얘기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루 일과가 아니 하루이가 말고 시장에서 시장 그때 그 얘기인가요? 음. 글쎄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부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유행하죠, 의리라고. 남자는 진짜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할 때 사실 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옷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할 때도 사실은 저는 이 친구를 많이 도와줬었던 것 같아요. 좀 의리로. 그리고 어쨌든 시장에 가게 되면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뭐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뭐 음료수 한 잔 먹고 얘기도 좀 나누고 너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물건만 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오랜 시간을 보냈고, 왜냐면 친구들도 만날 시간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시장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을 위해서 제가 그때 힘든 시기가 왔을 때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이 물건을 공짜로 주기도 하고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어서는 힘이 사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간관계를 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신뢰관계. 그게 사실은 좀 큰 도움이 됐고, 지금 일가라고 하면 뭐 회사에 출근해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부 여성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뭐 남성부 여성부 다 회의도 하고 지금도 이제 물건도 보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사이트 들어가서 다 전반적으로 다 보고요. 처음에 여성복이 런칭했을 때 제가 6개월 동안 사진은 제가 다 직접 찍었어요. 네. 사진 찍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네. 예전과 똑같이. 네. 그 보면 대표님 보면 어떤 그 촉이라 할까요? 그 패션에 대한 촉, 네. 흐름에 대한 촉을 정말 잘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걸 좀 안 놓치려고 좀 그냥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실질적으로. 것 같아요. 그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이제 친구분들과 동업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동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신다면 저는 좀 해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을 이제 부대껴야 되는 시간이고, 사실은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라도 솔직히 제가 그런 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저희 말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제가 이제 1.5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하는 친구들은 이제 2, 3세대 애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뭐 그냥 형처럼 따라요, 다. 네. 그 경쟁사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멋진 저기 사장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저는 저기 먼남이라는 사이트에 잠깐 들어봤는데 네, 네. 그 할인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네. 50%에서 뭐 50% 이상 그런 아이템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지나서 뭐 땡처리 네네네. 하는 건지 뭐 등등 해서 그다음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사장님이 초창기에 그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잘 정착한 거는 사장님 자신의 어떤 그 외모 경쟁력이 네. 물론 이제 그 교양도 있으셨겠지만 자기가 입으면은 남들도 멋있게 보이고 그 멋진 그 느낌을 자기도 갖고 싶어하는 네네네.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초창기 셋업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스스로 이제 그 본인이 자기 옷걸이가 별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옷을 통해서 뭔가 컨퍼런티를 시키는지 아니면 가치를 더 높여주든지 뭐 이런 게 사실 그 껍데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그 멋남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멋남을 광고해주고 멋남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랑 같이 줬으면 좋을지에 네네네.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할인 품목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할인 품목 무조건 사십시오. 저희도 뭐 거의 원가에 사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트렌드에 막 쳐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뭐 생산량을 좀 오버를 했다거나 사실 그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뭐 트렌드에 굉장히 처지는 상품이거나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아예 판매를 다 내려버립니다. 어차피 네.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델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옷을 입어도 이 친구들 봤을 때 저보고 옷을 잘 입는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같은 옷을 입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데 그때 20대 때는 사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은 제가 셀카도 찍고 이러진 않지만 20대 네. 때는 막 그런 것도 좋아하고 사실 사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옷걸이가 아니구나. 사실 뭐 패션 리더라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사실 뭐 키가 작거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네. 분들은 다 자신감이거든요. 셀카도 찍기 좋아하고 네. 사실 그런 자신감인 것 같아서. 그럼 저분도 자신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분 지금 어떠세요? 어때요? 뭐 신사모로 가시면 또 새로운 가평을 열심히 하니까 아, 난감한 질문. 네. 캐릭터는 확실하시니까. 네. 네. 자, 또 질문. 네, 하세요. 강의자였고요. 그 지금 그 온라인 그 쇼핑몰 자체가 타겟층이 주로 이제 컴퓨터라든지 관계된 네네. 젊은 세대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도 네네. 사실 이 약간 쇼핑몰을 이렇게 본다면 그 타겟 고객층 공략을 네. 꼭 젊은 층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나이 든 사람도 앞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타겟층에 대한 그 관리 상황이나 그 뭐 생각이 뭐 이렇게 목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네네네. 일단은 그 이제 뭐 작년층으로 하겠습니다. 네. 작년층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그 트렌드를 전혀 모르고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저런 분들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고들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고 네. 이분이 진짜 가능성이 있다면 밀어주- 제가 이제 서포트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네. 요즘은 그게 뭐 골프웨어라든지 네.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저씩 골프웨어라든지 네네네. 그래서 SBC 골프라든지 뭐 네. J 골프라든지 이렇게 구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골프웨어라든지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매니아들이 많아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아까 온라인 쪽은 잘 몰라서 지금까지 못한다든지 못 믿어서 하는 건데 이제 결국 사업이라는 것을 좀 확장해야 되고 어떤 네네네. 관리가 돼야 되는데 네네. 타깃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는 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는 타깃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런칭할 브랜드는 이제 미시를 겨냥을 네. 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제 미시를 잘 파악하고 계신 운영자분을 저희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할 거고 작년층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네. 저분 질문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작년층 옛날 작년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사실은 지금 40대서부터 60 이제 지금 베이비붐 세대나 지금 40대서부터는 그 세대는 되게 엄청나게 정신은 되게 젊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 그런 분들 대상으로 뭔가 만들면 네네. 카테고리 만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돈은 또 그 사람들. 네, 돈도 꽤 있거든요. 자, 또 질문.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에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 한국 문화 컨텐츠를 알리는 일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150만 명 이상인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쇼핑몰은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제 탑 랭킹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를 봐도 혹시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실 계획이 혹시 염두를 두고 계셨던 적이 있으신지? 네네.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글쎄요, 그거는 뭐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그런 모델들 생각하고 계시면 전 제안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얘기를 해놓으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국내 그 외국인들 네. 중에 이제 뭐 학생들이나 원어민들이나 이제 그 핏이 좋거나 이제 그런 네. 친구들 제가 이제 모델 쪽으로 제가 에이전시 쪽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아, 캐스팅도 네, 하고 네, 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한국 거주하면서 사고 싶단 말이에요. 이제 네. 누구나 모바일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니까 한국 서비스가 안 되어 있고 이제 기존의 옷 같은 거 파는 거 옷을 파는 데는 이제 뭐 그 지마켓 정도에서는 영어 서비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아직 크게 상용화가 안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좀 더 그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그 먼남이라든지 좋은 남자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영어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사질 못하고 있어서 좀 네, 안타까워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제 같은 사이트지만 그 글로벌 버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이제 번역 서비스가 돼요. 네, 네. 네. 네네. 자, 또 질문.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 논현동에서 웨딩 회사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네네. 합니다. 예, 성실한 그 인터뷰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저분도 MC 하고 질문드릴 거는 싶었는데 네네.
MC에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짧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싱을 해야 되는 직원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업체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OEM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없으신지 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OEM은 뭐 해외 생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해외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어디 국내에 하청을 준다 하더라도 그 뭐 브랜드를 먼나무로 국원이 어디 대기업에다 준다는 겁니까? 국원이 OEM을 받는다는 거? 국원께 OEM 되는 겁니까? 브랜드로 해가지고 옷을 유통을 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죠.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저희 라벨을 다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고 그럼 유통만 예. 중심입니다. 아 그럼 디자인을 해서 주고 네. 생산해서 가지고 오면 유통만 이렇게 하시는 거. 저희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루트가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서 뭐 이런 브랜드 같은 거 저희가 다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기존의 SPA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포에버 21 같은 게 그런 경우가 가는데 각 디자이너 생산업자들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업자들이 디자인을 다 가지고 와요. 네. 그럼 저희가 거기서 셀렉을 하죠. 그러면 거기서 셀렉된 브랜드들은 또 저희가 유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디자인돼서 나온 브랜드들도 있고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자, 또 질문 또 있어요? 질문. 네. 네. 마이크 좀. 온라인을 판매하시다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어떻게 컨셉을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하는지 그게 많이 궁금해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일단 저희가 전개를 할 때 상품을 100% 똑같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온라인 상품도 있고요. 이제 그 외로 온라인에서 이제 제공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원단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사진이 똑같은 상품들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제품들 이런 거는 좀 오프라인 위주로 이제 하고 있고 컨셉은 이제 저희 같은 브랜드로 가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50% 오프라인 50%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고요. 왜냐하면 굳이 온라인에 있는 상품을 똑같이 오프라인 전개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거는 저희가 좀 의심을 갖고 있고 오프라인에 또 직접 오는 고객들은 또 새로운 상품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상품들을 오프라인 전용으로 해서 좀 서비스를 한다거나 소량이겠지만 뭐 그런 거는 조금 차별화를 둘 생각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윤영준님께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현재 남성 의류 쇼핑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는 어디고 현재는 작지만 가장 비전이 있어 보이는 쇼핑몰은 어딘지. 네. 이건 뭐 실명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뭐, 네, 괜찮아. 우리는 뭐 KBS 아니니까 그 얘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 2년 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2년 전에 이제 그런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나눠먹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각자 개성들이 있는 쇼핑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심플하게 갔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저희는 사실 단품으로 좀 아이템을 좀 간단하게 뭐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멋남 옷이지만 네네. 좀 이렇게 심플한 옷들 위주로 네.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뭐 사이즈 다양화라든가 근데 이런 쇼핑몰들이 2년 전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쇼핑몰들이 지금 이제 거의 상위에 랭킹가 되고 사실 시장 나눠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좀 가 있는 상황이고 아. 그 친구들이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쇼핑몰들 몇 군데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남성복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상품의 디자인이라든가 혹은 어떤 굉장히 매니아적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 차라리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어떤 비슷한 시장에 들어와서 좀 나눠먹기 시장을 하면 좋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도 질문 하나. 네, 질문. 네. 지금 그 쇼핑몰을 하시는 그 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카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체 쇼핑몰 회원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지마켓이 됐든 또 네이버에서 네이버 N샵이 됐든 여러 가지 그 기존의 대형 포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런 샵들을 오픈하면서 유통을 해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같이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점점 자체 쇼핑몰을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줄어들고 이쪽에서의 매출들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럼 계속 이쪽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이쪽에 대한 광고비를 또 써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까 유통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브랜드냐? 저희는 플랫폼이냐 컨텐츠냐 이것도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플랫폼은 아니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통이랑 또 컨텐츠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실 저희가 큐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상품들에 대해서 큐레이션해서 MD를 해서 모델을 표현을 잘하고 또 그렇죠. 표현을. 모델을 입혀서 이제 그걸로 해서 컨텐츠 가치를 만드는 건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그 생각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장은 별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자사도 유통망인 거고 어떤 그런 그 어떤 소셜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유통망이다 보니까 이 고객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은 프로모션도 고객들이 있고 저희도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의 큰 하락은 자체 쇼핑몰 매출도 컨텐츠의 강점만 있다면. 네. 컨텐츠의 그러니까 강점.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어떤 그 패션에 대한 큐레이션 그 노하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걸 해서 어떻게 보면 모델을 입혀서 큐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저도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옷을 입을 때 뭐 핏하게 입어야 된다. 몸에 맞게 핏하게. 근데 이제 뭐 지금 대표님처럼 워낙에 바디가 괜찮으신 분들이야 핏하게 입으면 되지만 뭐 배 나온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핏하게 입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냥 크게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핏하다는 게 어떤 핏하다는 게 어떤 스키니 핏이나 뭐 그래요? 유행하는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뭐 허벅지가 이제 굵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바지통을 좀 크게 입는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발목만 약간만 좀 보이기만 해도 다리가 사실은 좀 길어 보이고 그리고 뭐 종아리나 좀 발목 부분만 좀 얇게 해도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도 되게 섹시해 보일 수도 있고 사실 뭐 우리가 이태리 잡지만 봐도 좀 그런 느낌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변화만 줘도 굉장히 옷을 잘 입는다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발목이 보이는 것 같네요, 대표님. 난 저렇게 해야겠다 이제.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랑 같이 그 쇼핑몰 예.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에 헤어 쪽에 일하다가 관두고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마이크.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자 문화 시장 이런 게 좀 많이 커졌잖아요. 뭐 머리로 따지면 남자들이 뭐 이탈리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포마드 헤어스타일이나 뭐 자동차 쪽으로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고 해왔는데 앞으로의 좀 남자 문화 시장에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실질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이제 창업했던 시기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쇼핑할 때가 진짜 많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가면 내셔널 브랜드, 흔히 말하는 아저씨 옷밖에 없고 제가 가도 입는 옷이 없더라고요. 비싸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브랜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SPA 브랜드들이 가면 쇼핑하기 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가 굉장히 낮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입을 해서 이 친구들 어떻게 경쟁을 하지? 실질적인 경쟁 상대예요. 근데 스타일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고. 그걸 풀려면 그거는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경쟁 상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복 같은 경우는. 여성복 같은 경우는 남성복은 아직은 그래도 좀 기능성, 입어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싶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아주 소수.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하지도 않고 아직까지. 사실 저희가 뭐 H&M 자라 같은 데서 옷을 사지만 기본 품목들 싸게 유니클로가 그렇게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아무리 꽃바지가 유행하고 카모 바지가 유행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구매가 일어나진 않아요. 네. 자, 또 질문 있어요? 뒤에 다시. 저 남성 패션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옷을 잘 입고 싶어하는 이유를 보면 자기의 어떤 개성을 표현한다는 거가 될 텐데 개성을 표현하는 이유가 자기 어떤 여자친구나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어떤 남성의 본질적인 욕구를 생각했을 때 그
그 지금 그 먼남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주안점을 두고 네. 공략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을 할 때 그게 딱 핵심인 것 같아요. 뭐냐면 사실은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한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옷을 입을 때 물론 자기 개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네.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막 체인 달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주변에 있는 여자애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스키니 바지가 막 유행하지만 내 남자친구가 스키니 바지 입고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던 모토는 소개팅 갈 때 입어라고요. 그런 얘기 했었고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이 먼남 스타일이다. 뭐 그렇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먼남의 했었거든요. 정의를. 네. 그래서 좀 튀지 않지만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 뭐 예를 들어서 SNS에 찾아보셔도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하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물론 다 뭐 훈남인 얼굴에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 막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으면 어쨌든 돋보여야 되는 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화려하게 입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자들이 그렇게 남자의 옷이 유행이 될 때 네. 예를 들어 남자들이 잘못 뭔가 선택을 하는 초이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남자는 뭐 때문에 그런 걸 사가지고 유행이 되는 거죠? 어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좋아하지 않는 옷을 네. 입고 여자친구가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그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그게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 옷을 입고 아니 근데 본인을 모든 남자를 본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본인만 그런 것이지. 다른 남자 안 근데 그래요. 사실 여성분들도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펑키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막 그런 스타일 뭐 수염 난거 안 난거 다 호불호 갈리듯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대중적인 여성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다 그건 다르다고. 저분은 이제 중년 여성이 좋아하는. 자, 또 질문. 자, 없으시면 오늘 딱 하나만 더 알았어요. 할게요. 지금 우리 유통 채널이 되게 늘어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고라든가 홍보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집행을 하실 건데 예전에는 단순했었잖아요. 포털이라든가 이런 곳에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채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비용은 또 막 올라가고 어떻게 배분을 하세요? 채널들에 대한 그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희망적으로 보고는 모바일인 것 같아요. 사실 PC가 똑같은 광고비를 했을 때 효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모바일은 대신 아직까지 저렴한 시장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효율이 좀 PC처럼 엄청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 시장이 분명히 온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통 채널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저희는 사실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 시장이 늘어날 때마다 사실 실제로 매출이 거기서 다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으면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뭐 이 정도의 광고를 집행한다, 네네. 뭐 이렇게 배분하는 네네네.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광고비를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고비를 왜 이렇게 쓰느냐. 근데 사실 그건 것 같아요. 홍보 없이 살 수 없고 저희가 뭐 매장이라고 치면 이게 명동에 있느냐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임대료도 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그 홍보비를 낸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그 광고에 대한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광고에 지금 쓰시는 광고에 대한 효율성이 5년 전에 비해서 지금도 똑같이 유지하고 계십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실제로? 지금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PC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거기에 굉장히 과열되다 보니까 효율이 사실은 PC 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네. 사실은 그거를 이제 상쇄시키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모바일에서 상쇄를 시키는데 남성복이 실질적으로 해서 여성복보다 지금 매출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통계를 보면 거의 50대 50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패션 쪽은 아니고 이런 어떤 IT 쪽, 뭐 이런 쪽이라 패션 쪽은 아직 여성분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차라리 더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면 거의 비슷한 경우인데 남성은 그래서 좀 떨어진 편이에요, 사실은 시장 상황이. 자, 마지막 하나만. 네네. 구직자를 요즘 취업난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직자들을 위해서 대변할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식당 같은 게 삐까번쩍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회사만의 기업 문화가 있다. 이 점은 꼭 알리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회사를 같이 만들자예요. 뭐냐면 아. 내가 어차피 그런 회사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 우리는 어차피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하니까 어차피 구글에 못 들어가니까 같이 만들자 그런 회사로 사실은 저희는 참 그렇게 해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지금 물론 사업가시잖아요. 사업가시고 이제 그래도 쭉 사업을 거의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패션 쪽이 아니고 지금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네네. 다른 아이템을 할 수 있다. 뭐든지 네네네. 이 시대에 네. 어떤 걸 하시겠어요? 지금 네네 지금 네. 지금 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컴퓨터 관련 일을 할 것 같아요. 컴퓨터 저는 관련되는 일. 이 패션이라는 거는 제가 컴퓨터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이제 온라인 창업을 결심한 거고 그 아이템으로 이제 패션을 선택한 거기 네. 때문에 제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이면 이제 온라인 창업을 하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게임이 됐든지 뭐 소셜이 됐든지 어떤 아이템이 됐든지. 그럼 이쯤에 이런 지금 강현배 씨 같은 20대가 네. 그 뭔가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하다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온라인 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은 네네. 권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떠시겠어요? 그런 것들. 그 취업과 창업은 저는 제 판단은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향.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 예. 정체성. 네.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잘 못했어요. 네. 차라리 친구들이라고 하고 장사를 하거나 그런 데서 흥미를 느끼고. 근데 사실 창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갑자기 꼬꾸라지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벌다가 없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다 하게 되는데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런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어떤 수익을 받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여유를 가지는 삶을 살는 사람이 맞는지 네. 그거는 자기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방송 예고하겠습니다. 그 5월달에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싸이 아시죠? 싸이 창업자, 싸이를 창업했던 분이죠. 지금은 이제 런파이프라고 지금 또 벤처의 이동영 CEO님이시고요. 그다음에 5월 16일 날에는 이제 구강세정기 전문기업 아쿠아픽의 이계호 대표님. 네. 자, 약간 지금 여러분 보시면 오늘 MC 두 분 처음 봤는데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지 잘할 수 있으니까 MC 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안 된 분한테는 꼭 제가 그 다음 달이라도 제가 기회를 드리니까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쪽지를 보내세요. 네, 그러시면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신 MC분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거 몇 개 갖고 오셨죠, 대표님? 10장. 10장이면 오늘 그 질문한 분들 다 받으실 수 있겠네, 그죠? 그죠? 10명 그죠? 네,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 다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인터뷰도 있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여기가 회사가 좀 먼데 차가 좀 오는데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올라오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앉아가지고 처음엔 사실 조금 버벅했던 것 같습니다. 긴장도 하고 사실 제가 뭐 방송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리허설도 있고 대본을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을 물어보실지 긴장도 했고 사실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죠, 해보니까. 네. 그쵸? 그래서 더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저도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걸 하니까요. 페이스북을 되게 활발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성실도 있고 도와드리고 하고요. 뭐 이런 걸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 노하우가 도대체 뭐예요? 솔직히 그걸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차라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뭐 차 한잔 하시면서 사무실 어디신데요? 어디신데? 가산동입니다. 가산동. 네, 그래서 좀 멀리 있긴 한데 그래서 뭐 궁금하신 있으시면은 SNS로 하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제 되게 이분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현재 나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민과 사색을 그것을 되게 반복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되게 이분의 강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하신 박 대표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